특징주 심택입니다. 심택. CSP 기판 부족 현상으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회사예요. 그쵸? 제가 5월쯤에 이때 심택이라는 회사 좋다. 좋기 때문에 증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회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안 샀어요. 저는 안 샀지만 올랐죠. 예, 어쨌든 올랐기 때문에 축하드리고, 혹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도 뭐 괜찮을 걸로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아마 5월, 6월쯤에 말했던 것 같아요. 심택. 그렇죠. 여기 보면은 심택이 있네요. 위메이드도 있고 심택도 있고 엄청나게 올랐죠. 위메이드. 예, 축하드리고. 보니까 5개월 전에 추천을 드렸더라고요. 심택이나 해서 괜찮다. 말 넘기면 위메이드 한번 볼까요? 위메이드 이제 중간에 저는 매도를 쳤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제가 이때부터 이제 추천드린 종목인데 위메이드도 그나마 게임주 중에 볼만한 게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위메이드, 그리고 룽뚜코리아, 그리고 이제 그 M게임, 요 정도 제가 좀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저는 중간에 팔았죠. 올라갈 때 매도를 쳤고, 어쨌든 뭐 들고 가신 분들 이것도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뭐 넷마블도 예전에 한번 추천을 드렸는데, 넷마블 왜 추천드렸냐면은 넷마블이 투자를 정말 잘해요. 게임은 잘 모르겠는데 투자를 정말 잘해서 추천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행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이제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넷마블이 투자로 인해서 들어들인 그 수익 대비해가지고는 주가가 이게 낮은 가격이 있으니까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물렸다는 생각보다는 바닥에서 계속 모아가는데 지금 아직 안 올라갈 뿐이다. 넷마블이 시대가 안 됐을 뿐이다. 하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이제 슈팅이 나올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넷마블도. 심택 얘기를 왜 했냐? 대덕전자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죠. 오늘도 이제 강하게 올라가줬죠. 대덕전자가 대덕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쵸? FCBGA 기판을 하는 회사입니다. 심택이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반도체 기판이 공급량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다. 이런 회사는 제가 추천드릴 때도 500%까지도 먹을 수 있는 회사랬어요. 6만원. 이 당시 추천드렸으니까. 요 당시 추천드렸으니까. 500%면 얼마입니까? 한 7만 5천원, 8만원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여기서, 가능하다는 거고. 차트도 잘 만들어가고 있고, 우상향 하는 차트입니다, 이거. 하나 마이크론이랑 아주 비슷하죠. 제가 하나 마이크론, 비메모리 이제 후공정에서는 하나 마이크론 추천드렸죠. 하나 마이크론 이런 식으로 갔지 않습니까? 제가 대덕전자를 보면서 이렇게 갈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대덕전자 가고 있죠. 똑같은 차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상승을 시키면서 여기가 이제 박스권인데요. 이 박스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덕전자가 보면은 증설을 위해서 900억, 400억 요 정도 투자를 했는데 내년 되면은 더 많이 투자를 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심택이고 대덕전자인데, 자, 어쨌든 대덕전자도 캐파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거고. 자, 반도체 기판 업계가 초호황이에요. 그래서 연간 1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증설을 위한 시설 투자를 1년에 2차례를 해야 할 정도다. 요거 이제 대덕전자랑 심택을 말하는 겁니다. 자, 수주 속도가 제품 출하 속도보다 빨라서 제품을 출하해도 수주 잔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 자, 지난해 7월에 900억, 올해 3월에 700억에서 1600억이네요. 400억이 아니라 700억이었구나. 1600억 정도 했고, 대덕전자 대표는 이제 2024년까지 4천억을 더 투자한다고 해요. 자, 반도체 기판으로만 연매출이 이제 3천억 정도를 달성하겠다고 하고, 저번 달인가? 몇 달 전부터 이제, 이게 이제 공장이 본격적으로 1공장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죠. 자, 대덕전자를 제가 추천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은, R&D 투자를 하고 있다. R&D 투자. 우리가, 10배, 10배거 종목을 먹으려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공식이 있는데, 일단은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보율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R&D 투자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공장 증설에 꾸준한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대덕전자가 어디에 하고 있죠? 바로 비메모리 쪽이죠. 비메모리. 우리나라 비메모리는 17% 정도밖에 안 돼요. 글로벌 점유율이 17%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삼성에서 SK에서 둘이 합치면 거의 한 400억 정도 투자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400조, 500조 정도 투자해가지고 K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K 반도체. 여기 이제 경기도 충남, 충북 충남까지 이래가지고 K 반도체를 만들겠다. 이 라인을 구축해가지고 글로벌 점유율을 1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받쳐주고 있어요. 관세를 좀 줄여준다든지
퍼스트 트랙으로, 증설을 하는데, 공장을 짓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요거 심사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이거를, 빨리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도와준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대덕전자는 BGA 기판이죠. BGA 기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BGA 기판을 하는 회사는 삼성전기, 그리고 대덕전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BGA 기판을 하고 있는 회사는 10개 내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덕전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BGA 기판이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생산 능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덕전자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런 이제 PC, 컴퓨터나 아니면 CPU, 서버, 네트워크 요런 거 아니면 앞으로 나오게 될 자율주행차 요런 데 들어가는 게 이제 이런 기판입니다. BGA 기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들어가는 CPU가 있잖아요. CPU의 그 웨이퍼라고 보면 돼요. 그냥 흐름 따라 파동 따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리면 사고, 200에선 터치하면 사고, 또 느리면 또 사고, 올라가면은 보유, 또 내려가면 또 사고,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여러분 월급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들어가는 거죠. 저도 들어갔거든요. 대덕전자 계속 모아가죠. 대덕전자 제가 지금 여기서 사고, 여기 사고, 계속 이 라인 따라가지고 계속 사고 있어요. 다른 데서 수익 내면 매도 쳐가지고, 이런 거 받아올 때마다 계속 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돈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갖고 있다가.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투자입니다. 이게 멋진 투자예요. 자, 대덕전자 차트를 보면은, 보다시피 우상향을 하고 있죠. 우상향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박스권이거든요. 요거 박스권을 1차적으로 뚫어줬어요. 다시 내렸다가 올라와줬죠. 고점에서 지금 거래량이 좀 나왔는데, 고점에서 매집으로 봐야 되겠죠. 매집 거래량이다. 매집이고요. 떨어졌다가 다시 여러분 기회를 주는 거라니까요. 사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또 파동 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동 나오면 뭐다? 팔지 말라니까요. 네, 제발. 바닥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데서 들어가지 말라니까요. 오늘 5% 나온 거 고점에서 들어가지 말고 올라가면은 이번에도 이제 2만원 찍겠죠. 19,750원까지 나왔으니까 이거 뚫고 갈 확률이 높잖아요. 거기다 대덕전자 뭡니까? 윤석열 관련주죠. 윤석열이 이번에 홍준표 후보를 이기고 한 6% 차이로 이겼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후보가 됐는데 어쨌든 됐습니다. 됐는데 뭐 대덕전자가 관련주로 있죠. 왜 관련주로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서울대 이제 연구센터로 갔는데 그때 안내했던 사람이 대덕전자 사회이사로 있는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관련주로 엮이는 건데 어느 정도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관계가 있다는 거고 물론 1등주는 아니지만 1등주는 이거죠. 뭐 요런 거로 봐야 되죠. 요런 거. 요런 게 1등주죠.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2,000원짜리가 거의 뭐 15배 올랐어요. 15배. 요 정도 올랐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먹을 하지 말라니까요. 이거는 진짜 기업의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멘탈 관리하면서 하는 게 요런 거라고요. 요런 거. 요런 걸 해야 돼요. 아시겠죠? 계속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올랐다 떨어진다 해가지고 팔지 말고 만약에 고점 가가지고 물려도 여기 혹시 들어갔다? 내 동매매 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여기 들어간다? 떨어질 거예요. 분명히. 떨어져도 팔지 말라고요. 바닥이니까. 저는 이제 하나마이크론이나 대덕전자나 뭐 네페스아크나 솔루스 첨단 소재나 뭐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을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TCK라는 종목이 많이 생각이 나요. TCK도 반도체 업체죠. 24만원까지 가는데 이게 옛날에 이제 3만원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2017년 16년 이때부터 봐야 되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 TCK라는 업체가 증설 R&D 투자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이때 이제 BPS가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많이 올라오면서 재무제표와 이제 그 유보율이나 영업이익이 괜찮아지는데 퍼가 저퍼였거든요. 저퍼주였는데 투자가 많이 일어난다. R&D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 당시에 이제 그 SK하이닉스가 이제 대대적인 투자를 들어가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떨어졌었죠. 주가가 보면은 요렇게 됐었거든요. 한 3조 원가 투자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자금 출자가 많이 됐으니까 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증설 끝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SK하이닉스. 맞죠? SK하이닉스도 제가 요 정도 가격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죠. 이런 부분들만 봐도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는 반도체겠구나. 근데 2018년도, 2017년도 요때 이제 우리나라 수출 흑자 1위가 뭐였습니까? 1위가 반도체였어요. 반도체 수출 1위가. 반면에 이제 적자 1위는 뭐였냐면은 관광이었고요.
관광 산업이 안 좋았다는 거. 아무튼 이제 이 TCK라는 업체가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했거든요. 24만 원까지 갔죠. 예. 10배 넘게 갔죠. 10배. 10배 넘게 갔는데 대덕전자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덕전자. 대덕전자가 지금 17,000원, 18,000원, 19,000원 하는데 이 자리에 있든 이 자리에 있든 이 자리 뭐가 중요해 이게?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 여기서 팔면 되는 건데. 딱 올라갈 때 딱 보고 있다가 고점에서 거리랑 터진다. 여기서 팔든지 여기서 못 팔았다 그러면 이 거리랑 터지고 이제 음봉 나왔으니까 여기서 팔든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는 거. 대덕전자가 1년 만에 100%, 500% 갈까요? 못 간다고요. 내년에도 투자 계속 일어나는데 어떻게 갑니까? 못 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1000% 갈 거를 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총알 장전을 다 해놓고 나중에 한 3년 동안 꾸준히 총알 장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1000%갈 거를 사야, 그게 수익률이 많이 날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한 100만원 넣었어. 100만원 넣고 1000만원 넣었는데 그게 1000% 갔어요. 그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1000만원 넣고 뭐 5천만원 넣고 1억 넣는데 3년 뒤에 이제 1000%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1억이 10억 되는 거죠. 요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계속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대덕전자. 그래서 계속 가져가면 된다. 자, 제노코 볼게요, 제노코. 제노코 어떻게 됐습니까? 주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죠? 여기서, 혹시나 누리호가 실패한다고 해도 파는 게 아니라고 했죠. 누리호 실패는 뭡니까? 불확실성 해소다. 로켓가 이제 올라가다가 이게 실패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큰일이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꾸준하게 계속 도전을 할 거고, 실험을 할 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성공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그냥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는 거 반등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하고 반. 네 달 반 만에 수익률 몇 프로 났죠? 이렇게. 몇 프로 났죠? 이게 50% 넘어요. 50% 넘는다고요. 네. 이게 거의 지금 한 56% 정도 되거든요. 제가 중간에 한 팔았어요. 여기서 고점에서 팔았죠. 고점에서 팔고 다시 샀단 말이에요. 다시 이제 고점에서 팔고 여기서 샀거든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사가지고 요거 이제 또 내려갔는데 제가 팔지 말랬어요. 팔지 말고 가지고 가야 된다. 왜? 차트만 봐도 자 이렇게 가죠. 예.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뭐다? 키 볼 수가 있다. 지금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지고 있는 분들만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예. 그래봤자 뭐 기껏해야 100% 아닙니까 수익률. 딴 데서 또 내면 되죠. 예. 자, 요 정도 터지면은 이제 매도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쳐놓고. 아시겠죠? 여기서 알아서 매도를 하세요. 77,000원 넘으면 알아서 매도를 하십시오. 77,000원부터 목표가는 77,000원부터 해가지고 길게 보면은 이제 10만원까지 봅니다. 10만원까지 보고 77,000원부터 10만원까지 분할해갖고 뭐 매도를 하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어가면 안 돼요. 이미 다 올랐어요. 예, 들어가면 피봅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멋지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렇게. 얼마나 짜릿해요. 이 짜릿함, 하락할 것 같은, 골로 갈 것 같은 이 위기감을 버텨내는 자들은 올라간다는 거죠. 저는 왜 이걸 버틸까요? 이 시총이 작으니까. 예. 기업은 좋아지고 있는데 시총이 1,000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때 1,000억밖에 안 되죠. 1,200억인가 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거죠.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는 버티는 겁니다. 제놓고는 이제, 거의 목표가 도달해 간다.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큐브엔터 볼까요? 큐브엔터도 엄청나게 올랐죠. 축하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큐브엔터는 어디서 추천드렸냐면 자 봅시다. 큐브엔터는 한 4달 전이죠. 4달 전이네요. 4달 전에 추천드렸고 여기서 추천드린 겁니다. 여기 이제 다시 거래 재개하고 난 다음에 추천드렸고 올라갔어요. 네. 아마 이거 거래 재개하기 전부터 추천드린 것 같아요. 그 올라갔다. 그 여기서 이제 제가 50% 매도하라 했죠. 거리랑 나올 때. 그러니까 50%는 매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이날에는. 예, 근데 50%는 매도를 해야 돼요. 왜냐면 권리랑 너무 주가 떨어지니까. 예. 그 바닥에서 살았죠. 예, 이렇게 하고 고점 뚫고, 전고점 뚫고 올라갈 거라고 했죠. 정확하게 그렇게 같지 않습니까? 매도하고 50%. 바닥에서 살았죠. 여기서 살 수 있고. 이게 다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살 수가 있죠. 매수. 여기도 매수. 자.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두 달 했어요. 한 달, 두 달. 2달 정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50%는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 50%는 계속 가져가는 거고, 평균가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평균가까지.
여기서 근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갈 거니까. 엔터는 성장하는, 우리나라 K 엔터는 성장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뭐, JYP라든지, SM이라든지 다 날아간 거죠. 큐브 엔터도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회사 지분의 그런 변동성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매수를 다시 해야 된다. 이 돈으로, 요거 50% 매도한 걸 딴 데 들어가지 말라 했어요. 갖고 있다가, 보유하고 있다가, 바닥 치면 그때 들어가가지고, 요거 뚫고 올라갈 때 매도 치고 나오는 거라고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이렇게 갔죠. 이렇게. 예. 자, 얼마나 올랐어요, 이거? 75% 올랐죠? 추천하고 나서 75% 올랐다는 거죠, 큐브 엔터. 저는 이제 매도를 했어요. 저는, 이 엔벨로프 선을 넘었으면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길래, 여기서 이제, 이날에는 매도를 안 했는데, 이날 이제, 뭐 시기냐? 이날이죠, 이날. 이 전날에 거래량을 넘어서지 못해서 아마 하락을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날 이제 장 마감할 때 매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떨어지더라고요. 잘했다 생각했는데 다시 올라가네요. 어쨌든 뭐, 큐브 엔터도 고수익을 냈다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물론, 요렇게 갈 수 있는 거는 분산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저 같으면 만약에 이제, 몰빵을 했다 하면은 아마 목표가 여기까지 잡았을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아마 털어냈겠죠. 근데 이제 분산되어 있는 만큼 마음도 편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그러니까는 뭐냐? 주식은 절대 몰빵하면 안 된다는 거. 몰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자, 유일한 몰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몰빵을 해도 돼요. 자,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은 몰빵해도 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예, 왜냐면 안 갈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몰빵을 해도 된다는 거. 분산해서 몰빵하세요. 매출액 또 말씀드리는데, 매출액이, 6조가 넘어가죠. 예상되는 부분이. 물론 이제 이번에 알루미늄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여기에 정확하게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들이 있으니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연결 재무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6조 2천억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봐도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유보율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천입니다. 천이 이제 가장 기존이 되는 유보율인데 그것보다는 좀 낮지만 어쨌든 회사가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 부분이 나쁘지 않고 ROE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 BPS가 59,000원인데 주가가 이제 42,000원이라는 거죠. 회사 청산 가치라고 보면 됩니다. BPS.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회사가 공중분해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자금 출자한 주주들한테 59,000원 한 주당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만약에 이제 파산을 한다든지 이제 상장 폐지가 된다면은 1번자 주주들은 이득이라는 거죠. 59,000원 받으니까. 자, 어쨌든 저평가되어 있고 유보율 어디냐? 퍼가 보면은 8.52밖에 안 되죠. 예상 퍼가 올해 말 요거밖에 안 되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작다는 거죠. 이런 회사는 뭐다? 몰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0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 내가 10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면 하나에어로 이런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 시스템, 하나에어로 이런 거는.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일봉 차트로 보면 안 되고요, 여러분. 주봉 차트로 봐야 됩니다. 주봉 차트로 보면 35,000원. 여기 위에 이제 4만원에서 35,000원 선까지 열려 있다는 거죠.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 밑에 있으면 저평가예요. 많이 저평가다. 요거는 이제 연결해도 될 정도다. 1년 정도 행보하다가 주가가 2배로 가버리죠. 2배, 3배 가버리죠. 3배 갔습니다. 자, 보면은, 주봉 차트로 보면 여기가 이제 빨간 선이 있죠. 빨간 선. 이게 20주봉 차트인데, 이평선인데, 여기를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가줬어요. 근데 이거를 지시를 못 해줬죠, 이번에는. 그럼 그 다음 안착을 할 부분은 60일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봉 차트로 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몰빵을 해야 된다. 계속 사모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자리 매수하는 겁니다. 주가 떨어져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요런 거 신경 쓰면서 매수하면 이거 매수 못 해요. 어차피 길게 가서 가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요런 거는 몰빵해도 된다. 어떤 분들이, 한 번에 큰 돈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내가, 나이가 40대예요, 40대 중반이다, 후반이다. 어쨌든, 노후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후를 생각할 때, 내가 국민연금밖에 없는 거야, 국민연금밖에 없어서, 여기다가 이제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다든지, 이러면은, 연금보험 이런 거 가입하지 마세요. 이런 거 가입하지 말고, 여기 연금보험에 가입을 했다가 중간에 해지를 하면 돈을 못 찾죠. 그러니까 당연히 40대가 넘어가고 가정이 있으면은, 노후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거 몰빵하는 겁니다.
아들은 그가제, 돈은 없제, 주택 상환 대출금은 계속 나가고 있지. 내 노후는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펀드를 가입해야 되나? 연금을 가입을 해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연금 보험 이런 거 메리트가 없다고. 이율이 작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체하면은 100% 돈도 환급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매달 내야 돼. 못 내면은 깨지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사정에 따라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내가 만약에 40대 정도 되면은 400에서 일반적으로 자 300에서 500 정도 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돈이 한 숨만 쉬어도 나가는 게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 300에서 400만 원 숨만 쉬어도 나간다는 거죠. 그럼 한 100만 원 남아요. 100만 원. 여기서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싶다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1년이면 360만 원이거든요. 맞죠? 예. 그런 거 이런 데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 거. 되게 현실적으로 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수익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수익률 빵빵 터트려 주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 노후를 위해서 생각해 주는 거니까 귀담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데 이제 30만 원, 올해, 이번 달에 30만 원 쓰는 거죠. 30만 원. 30만 원 투자하고 떨어져도 신경 안 쓰는 거랬습니다. 떨어지고 여기서 또 30만 원 쓰고 그러니까 달달이 한 달에 한 번씩 넣는 거예요. 지금 기회를 주는 거니까.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50대 중반이 되는 거예요. 55세. 딱 10년 투자했어요. 주가가 한 700% 정도 올랐다. 700%. 빼는 거죠. 어쨌든 연금 보험보다는 수백 배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거니까.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만약에 360만 원을 넣는 거예요. 한 달에 30만 원이니까. 예. 그러면은 4년 만약에 넣었다 치면은 그래도 한 1,500만 원 넣는 거거든요. 1,500만 원에 700% 7배면 7천만 원이 넘어가죠. 1억이 딱 되잖아요. 1억. 1억이면은 사업자 대출해가지고 제2의 인생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업자 대출해가지고 사업자 내고 장사하다가 이제 자금 출자,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 3억짜리를 한다든지, 요렇게, 이게 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저는 그런 식으로 살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만약에, 노후 돼가지고, 만약에 60대에 대해서 은퇴할 때 내가 만약에 한 30억 모았다? 30억 정도 모았으면, 여기다가 자금 좀 땡겨가지고, 저는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이 30억에서 한 20억으로 다 경매할 겁니다, 경매. 예. 20억에, 여러분 20억에 경매가 그래도 한 80%, 90%까지 받잖아요. 상가가 90%까지 받고, 일반 그 아파트나 이런 게 80%까지 가능하거든요. 이게 왜 대출이 높냐면은 국가에서도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매 특별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정확한 용어는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거를 받으면은, 각 은행마다 지점장 역량에 따라 틀린데 이게 가능하죠. 그러면은 20억에 90%면은 얼마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100억짜리 빌딩이 90%까지 받는 거죠. 90%까지. 100억에 90%. 지금의 법으로는. 그러면은 나는 20억 있으면은 200억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경매를 하면은. 나는 20억으로 200억짜리 건물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경매를 통해가지고. 물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주식으로 끝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주식이 제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주식은 그냥 꾸준히 그냥 숨 쉬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지도 않고 주가 떨어져도 그냥 버티는 거고 떨어지도 오르든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할 일 하면서 살다가 그냥 오르면 매도 치고 나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식을 해야지 들어가가지고 이거 왜 떨어졌지? 매도를 쳐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여기서 한번 사고 잼 날리듯이 툭툭 치는 거죠. 한번 사고 떨어지니까 비중 크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대덕전자 한번 더 볼게요. 자, 대덕전자 보면은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자, 거래량이 들어왔고, 거래량 들어왔죠. 매집이죠, 매집,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피레침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 물론 단타치기도 좋은데, 자, 피레침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피레침 나오면 매도 치고, 또 피레침.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단타치기도 좋지만, 이런 성장주가, 이게 이제 이평선이 올라가고 있죠. 이게 성장주라는 거죠. 이렇게 피레침이 나온다는 거는 뭐냐면은, 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상향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데, 박스권에서 매집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요 사이에서. 지금 돈도 많이 들어와 있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맞죠? 그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52,000주. 자, 금융투자 14,000주. 기간 40만 주. 외국인 26만 8, 이 거래가 됐어요. 거래량이 지금,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역대급 거래량.
자, 최근 들어서 역대급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엄청난 거래량이죠. 맞죠? 390만 주. 390만 주인데, 여기 이제 1600만 주. 여기 이제 슈팅이 나왔을 때니까. 시그널이 나왔다는 거죠. 주가 슈팅할 만한 그런 시그널이 나왔다는 거죠. 자, 보세요. 거래량이 빌빌거리다가 갑자기 이제 거래량이 증가했죠. 여기 최근에 증가하고, 매집이 계속 들어왔다는 거. 매집이 들어왔다는 거죠.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요런 거는 절대 팔면 안 된다. 바닥에서 지금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왜 파냐는 거죠. 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가 떨어지면은 더 사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대덕전자. 아직 안 갔을 뿐이다. 하나마이크론처럼 갈 거다. 예, 간다는 겁니다. 제 하나마이크론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면 되고, 한 500%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에서 말고, 여기서 샀으니까, 여기서 500% 보자고요. 50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댓글 좀 보고 갑시다. 효소형 많이 떨어지고 있죠. 단기적으로 그냥 이제 매출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건데, 어차피 장투로 계속 모으고 가시는 중이시면은, 마음이 아플 필요가 없죠. 장기 투자라는 개념이 뭡니까? 장기로, 말 그대로 장기로 가져간다는 건데, 장기로 가져가는데,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 높은 가격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장기로 가져가는데, 내가 생각한 만큼의 투자 자금이 들어간 게 아니다. 계속 모아가야 된다고 제가 했죠. 모아가야 되는 개념이 뭡니까? 말 그대로 파동이 나올 때 바닥에서 계속 사가는 거거든요. 근데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무리 장기 투자하는데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는, 돌피님께서는 생각을 반대로 하셔야 된다. 주가가 떨어지면은 오히려 더 좋다는 거죠. 효성은 결국에는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미세먼지 걱정님, 감사합니다. 배운 걸 잘 응용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A 프로제 매드도 피레침 차트일까요? 피레침 차트긴 합니다. 피레침 차트긴 한데, 이제 국일제재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제 국일제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성장주라서 많이 상승을 한 상황에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피레침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일제지 피레침 차트는 여기까지가 피레침 차트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볼 필요가 없고, 요거는 이제 삼각 수렴해가지고 바닥에서 사는 거고, 이게 이제 피레침 차트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 피레침이 나오는 거니까는, 피레침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내가 확인을 했으면, 피레침이 계속 나오고 바닥에서 산 다음에 기다리면 올라가요. 근데 이제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그 단타 세력이, 단타가 아니라 작전 세력이 들어와 있는 A 프로제 매드, A 프로제 매드는 확실하게, 단타, 작전 세력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단타가 아니고 작전 세력이. 예, 들어와가지고, 계속 죽이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죽이기 하고,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힘들게 지금 빼고 있는 거다. 다만, 빼고 있는 건데, A 프로제 매드 같은 거는 제가 말하고 있죠.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거랬습니다. 그리고 안 보는 거예요, 사놓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의 투자하는 자금의 비중이 메이저급이다, A 프로젠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버텨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작전 세력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걸 무시한다. 모든 걸 무시하고 파도와 같이 이렇게 흐르듯이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기는 거예요. 작전 세력은. 예.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내 메이저급에 내가 좀 공을 들이는 그런 그 종목도 아니고 여윳돈으로 그냥 이제 누리돈으로 이제 도박하듯이 그냥 내가 들어간 것도 있고, 회사가, 어쨌든 유니콘 기업 아닙니까? A 프로젠이. 유니콘 기업 되기가 쉽나요? 슈퍼개미들이 하는 말이 뭔가요? 뭐, 유니콘 기업에 투자를 하라. 이런 말들도 있죠. 그만큼 잠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고,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만약에 이게 성공을 했을 때는 폭발적인 주가의 성장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삼성이 크게 이제 우리나라에 삼성사에서 이제 미래 먹거리로 보는 게 뭐냐, 비메모리랑 이런 이제 뭐 통신이라든지 바이오시밀러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충분히 잠재력은 있고, 바닥에서 지금 피리침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매집이 되고 있다고 확실하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이제 바닥에서 악재가 계속 나와야 되고, 개미들이 계속 털어내야 됩니다. 얘네들이 왜 안 올릴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평선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모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팅이 나오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는, 롱런 할 게 아니면은 가져가지 말라. 피레침은 피레침인데, 단타로 뭐, 이거 잠깐 모으려고 이제 들어가는 거면은, 사실 뭐, 다른 종목들도 많으니까, 장기 투자해갖고 이제 작전 세력이 본격적으로 주가를 슈팅해가지고, 이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뭐 흐름 따라 흘러가게끔 놔두는 게 좋다. 계속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초록뱅, 그렇죠. 한잔 했습니다. 같이 만나갖고 한잔 했고, 또 주식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했고, 초록뱅 올랐었죠. 음. 결국에는 이런 게 제가 뭐랬습니까? 이 매수를 더 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매수를 더 해야 되는 자리다. 이 팔고 나갔어요, 저는. 제가 단기적으로, 여기가 이제 목표가를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좋은 고점까지 왔으니까 팔고 나가야죠. 팔고 나갔습니다. 예. 다시 내려오면 뭐 사든지 하겠죠. 일단 팔고 나갔어요. 수익 축하드리고, 여기서도 제가 팔지 말랬어요. 제가 팔지 말고, 떨어졌을 때 팔지 말고, 누가 저한테 또 물어봤었는데, 이 자리에서. 사랬어요. 사라고 했고, 이거 또 사야 되는 거고, 올라간 겁니다. 축하드리고, 뭐, 이거를 뚫으면은 이제 더 많이 올라가겠죠. 이걸 뚫으면 뚫을 것 같은데, 뚫으면은 뭐 가겠죠. 근데 제가 일단 흐름이 좋다고 했습니다. 흐름이 좋고, 옛날에 뭐 영상들 보시면은 설명은 다 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록뱀 축하드립니다. 해안사발이 했습니다. 이때 만나가지고 이분과. 자, N게임. 그렇죠. N게임도 상한가 가버렸죠. 또 쿠퍼스 코리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자, 200일선 또 터치, 200일선 또 걸리니까 또 양봉이 나와주죠. 여기서 매수하면 됩니다. 저는 매수 들어갔고 아마 슈팅 또 나올 걸로 생각하고, 혹시 이거 만약에 이제 무너지면, 그러니까 121선이죠. 121선 무너지면 200일선에서 비중 좀 더 크게 들어가면은 되겠죠. 요것도 수급 계속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대덕전자랑 차트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슈팅 나오고 물량 가져가고 또 떨어지고 또 나오고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제 매수하기 좋은 위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HLB가 계속 이게 말을 이어가는데, HLB가 좀 좋아 보이고요. HLB 이제 좀 장투하기 좀 괜찮은 위치인 것 같고요. 좀 오늘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HLB 여기서 1차 매수 할 거고요. 떨어지면은 2차 매수 들어갑니다. 월요일 장에서 일단은 1차 매수 해볼 거고, 여기서 2차 매수 할 건데, 그 말은 여기가 이제 평단가 모아가는 자리라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것도 많이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HLB가 지금 지트리비 인트를 인수하려고 하거든요. 추총을 11월 15일인가 하는 걸로 아는데, 그거 하고 나면 이제 HLB 그 테라퓨틱스인가 뭐 그걸로 사명이 아마 바뀔 걸로 보여져요. 근데 지트리비엔티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결과가 좋게 나오면 주가는 전부 다 이제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갈 거니까는 뭐 그렇게 뭐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여기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는 거죠. 거래량 들어왔으니까 쫄지 말고 그냥 버티고 가면 된다. 지금 이평선이 여기서 모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4,000원 밑에서 계속 매집을 하는 겁니다. 요 14,000원 선 밑에서 14,000원 위에서 매집하면 멘트 흔들릴 수가 있어요. 자, 요 자리에서 매집하는 거예요. 요 자리. 왜냐면 이평선들이 위에 있는 애들은 내려오고 밑에 있는 애들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가운데 사이가 14,000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14,000원 밑에 오면은 매집을 꾸준히 해 나가는 거예요. 요 위에서 매집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주식은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으로 가다가 주가는 올라갈 거다. 어쨌든 이렇게 봅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 매도하지 마라. 요게 오늘의 한 줄 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